제가 현업에서 또 이제 한국유일협회 컨설팅에서 맡은 또 담당하는 부서가 HR 디자인 본부입니다. 각 기업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도 많이 듣고 있고 또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SHRM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컨퍼런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기업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어떤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마도 이 주제에 관심 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과 중심, 또 성장 중심. 이 키워드 두 개의 성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부분들, 고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을 좀 찾기 위해서 글로벌로 HR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SHR의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과 고민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것을 고민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안을 찾았던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트랙 요 앞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준환 교수님과 NC에서 같이 했던 직원 관찰 리포트. 네, 저희가 한국유일협회 컨설팅에 또 의뢰해서도 만들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이슈들과 사실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지금 정서 상황과 또 글로벌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SHR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을 좀 찾아볼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HRM과 관련된 소사이어티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HRM에서 컨퍼런스나 또 다양한 연구활동, 또 교육들, 자격증 과정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SHRM이 1년에 한 번씩 가장 크게 컨퍼런스 국제적으로 열고 있는데 KMC가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SHRM과 협약을 맺어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22,000명 이상이 23년도 버전이고요. 24년도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자리도 국내에 거의 최고의 컨퍼런스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특히 HR 담당자분들을 모이는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세션이 몇 개였는지 아침에 소개해드린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 킨텍스에서. 한 70여 개 되는데 여기 250개의 세션이 돌아가니까 동시에 하니까 정말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특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미국과 캐나다 이후로 가장 제일 많은 국가에서 한 나라에서 오는 그런 대표단이고요. 한국 대표단은 KMC와 함께 파견돼서 같이 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트랙들 세션들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장 큰 손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단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도 SHR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 SHR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럼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SHR은 어떤 주제들을 다뤘을까 하는 걸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된 올인부터 해서 너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라, 더 좋은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되려면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려면 한 주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 SHRM 대표단을 꾸릴 때 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어있죠. 6월에 끝났거든요. 24년도의 주제가 발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왜 주제가 안 나오지? 아직 뭔가 방향이 안 잡혔나? 라고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제가 안 나왔어요. 현장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게 바로
그 전체 주제는 아니고요. 제너럴 세션이라고 해서 우리 아침에 기조연설하는 것처럼 제일 그 오픈하는 세션의 강연 제목입니다. SHL한 전체 총괄하는 분이 이제 굉장히 멋지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주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영어 발음 별로 안 좋긴 하지만 Run into fearless into storm이라고 했습니다.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라. 두려움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을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톰 속이라고 하면서 사실 저 그림 속에 빗물 보이시나요? 막 울컥하면서 사운드와 함께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HR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고용 상황이나 세대 간의 변화나 너무나 많은 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HR 담당자들이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톰이 보통은 지나가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멈춰질지 모르고 더 거세질지 모르겠다.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다. 점점 이게 더 변화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HR 담당자들이 어쨌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민을 담아서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삼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주제는 비록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상황들을 고민해야 돼 하는 것들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우선 전반적으로 사실 좀 사람에 대한 물론 HR의 모임이니까 사람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잠재성을 믿고 그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AI 때 기술적인 변화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 워낙 이슈가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스킬 단위로 빠르게 그것을 습득하게끔 하자 하는 게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슈였죠. 네, HR 기술이 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잠재성 향상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AI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한 HI, 그래서 휴먼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해야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이게 미국 사회의 최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직업관찰 리포트에서 이주영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무례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도 안 지키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툭툭 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자꾸 갈등과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사실 저희도 국내 광화문에도 큰 집회를 보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있죠. 그러니까 혹은 정치색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혹은 세대 간의 갈등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런 갈등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구성원들을 어떤 방향을 한 방에 이끌고 가자가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모인 이곳 그리고 특히 HR 담당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일터에서. 그래서 이 일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일터를 생각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해라.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니가 손을 뻗어서 당신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딱 끌고 가지 못하겠지만 무언가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사 담당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세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이 있는데 좀 범주를 나누어 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특이사항으로 24년도 거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크게 변했나 하고 살펴보니 제가 뽑은 4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기술 변화에 따른 기술 활용 능력. 아무래도 생성형 AI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AI를 활용한 HR의 각 세부 업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성과,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 중심에서 굉장히 구성원 인재 중심으로 많이 관심도가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대표단 같이 갈 때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좀 혹은 글로벌의 트렌디한 선진의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사실 미국은 쉬워요, HR하기.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있었을 때 사실 미국 그동안 좀 계속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SHR을 오래 가고 제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갔습니다. 2013년도에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채용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보상하느냐 굉장히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구성원들을 뽑았으면 어떻게 온보딩, 우리 관심 많은 온보딩, 또 하나는 어떻게 성장을 계속 시켜가느냐, 몰입시키느냐 이런 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역시 필요한 인재, 또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에 미국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의 상황들, 글로벌의 상황들이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하면 굉장히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자, 앞으로도 글로벌 트렌드들을 많이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DEI 관점. 저희도 워낙 이슈잖아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제가 갔던 6월달만 해도 DEI가 강조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근데 지금 혹시 SHR은 다 치고 들어가 보시면 저기서 이자가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형평성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지금 가장 큰 이슈거든요. 포용성이 나온 이유도 다양성을 잘 확보해가고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일으켜가느냐 이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잘 관리하면 좋지만 모두가 구성원들이 나는 공평하게 평가받았어. 그래 모두 공평하지 형평하지 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어디든 학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포인트들로 가지고 DEI에서 이자가 지금 현재 빠져서 DEI 중심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이나 관리 중심의 HR 업무에서 지금 좀 더 리텐션, 직원들을 리텐션 시키는 것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경영 파트너가 돼가는 것 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틀의 주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많은 세션들, 구체적인 세션들의 자료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죠. 양심 선언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조금 뽑아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SHR 한국 대표단이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의 이주환 교수님이나 또 서강대학교의 양동 교수님 등 HR 저명한 교수님들이 같이 디브리핑 해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만나는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단어들이 세 가지인데요. GenAI, 생성형 AI와 그리고 D&I 그리고 또 Employee Wellness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거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관심사입니다. 비슷한 듯 조금 다르죠. 23년도에 똑같이 AI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통적 생성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이 부분 이야기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D&I보다 E도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공정한 평가나 보상 이런 이야기 굉장히 우리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웰리스보다는 직원 몰입,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씩은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나 방향이 조금 더 있을 텐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enAI는 AI가 적용을 하면서 빠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빠르고 지속적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마 활용하고 계시죠 대부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챗GPT에 한번 어떤 거기를 하고 아마 들어가서 다 보셨거나 이미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이번 한국대표단 오셨던 분들 중에는 챗GPT로 돌려서 내 코스를 220개 중에 가장 내 관심사와 내 동선을 짧게 하고 저명한 강사들을 뽑아서 프로그램 짜서 왔어요 하시는 경우들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 이게 역설로 굉장히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역설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실 그
더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 활용하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주긴 하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태고 실제로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갔을 때 실제로 기업의 성과나 또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한 가지 질문 들어보세요. 사실 이거 재밌게 좀 봤던 자료입니다. 우리 세상 AI 쓰긴 써야 되는데요. 혹은 잘 쓰면 잘 써요. 이 격차가 커요. 혹은 써보니 생각보다 뭐 돈을 안 내서 그런가? 별로 유용한 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MS사에서 조사했던 워크랩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규칙을 발견했어요. 11 곱하기 11.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뭔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AI를 잘 쓰는 그 효과성을 보이려면 매일 11분 투자하래요. 얼마 동안? 11주 동안. 그러면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성과가 올라가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봤던 생산성, 그리고 쓸데없는 회의를 좀 줄여준다는 거,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거,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이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직원들이 11분 동안 11주 투자해요. 그 이유는 AI를 내가 원하는 일, 고민하는 거 자꾸 학습시키게 돼요. 질문 던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너 요거 몰라? 요거에서 찾아봐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나 역시 일을 시키려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에는 어떤 걸 활용해보면 더 좋겠다. 뭘 적용하면 좋겠다.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11 곱하기 11 참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동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AI는 동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D&I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돼서인데 특히나 다양성이 사실 가장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용성이 넓어져야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낙에 급변하는 세대 그리고 많은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다 모아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특히 우리 기업들에서 요즘 다양성 굉장히 많이 이슈죠. 네, 굉장히 다양한 경험, 경력, 생각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세대와 관련해서 M세대는 이미 다 그 중역이 되신 것 같아요. G세대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갈등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지금 글로벌로 다양성을 고민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사진이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2만 명 넘는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적어 보이죠. 네, 이거 SHRM 올해 한국 대표단에 의해서 미국 SHRM에서 별도로 꾸려준 미니 세션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페이스북 출신이라던가 CEO 여성 리더분들이 같이 하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했는지 다양한 질문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앞쪽에 세 분 앉아 계시죠. 저분들이 메인이거든요. 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은 SHRM 미국 전체 대표 총괄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두 분이 리더세요. 성별이 뭐죠? 여성. 네, 저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동양계 출신의 리더분들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여기서 SHRM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다양성이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오느냐, 다양하게 모으느냐도 있지만 우리 조직에 혹은 우리 사회에 현재 소수로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올 거야?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고민하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사실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여성 리더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 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양성 그러면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인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들이
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한 성 혹은 출신, 학력, 경력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겠죠. 근데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조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아쉬웠던 게 채용과 온보딩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온보딩을 위한 교육에서 좀 길게 이제 1년, 2년, 3년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일상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 이 트랙의 주제인 엠퍼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마 이 다음에 세션 발표 주시지 또 구체적으로 패널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공감은 세 가지 유형을 크게 이렇게 아까 세 가지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SHR에서도 인지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고 막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정서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공간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큼 공감적으로 인지하고 같이 이해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을 사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아직 많은 부분들이 리더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 교육 때 공감 많이 하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요, 피드백 해주고요, 또 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리더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특히나 공감적으로 일치하고 무언가 제도화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HR 담당자분들이 또 같이 고민해줘야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래를 위한 HR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융합하고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7가지 변화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3가지가 좀 인상 깊어서 가지고 왔어요. 빨간색 줄을 친 3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몰입 대신에 오너십입니다. 공감하세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몰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올해도 고민들 많이 하시죠? 어떻게 직원들이 내 일에 대해서 몰입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성과를 내게 할 것인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근무 시간 내에 어떻게 몰입을 잘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 여기서 질문을 인스테드 오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너십이래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주인의식까지라고 했던 거. 네, 주인의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무슨 주인이야? 회사 주인은 CEO 혹은 오너분이시죠. 내가 왜 오너십을 가져야 되지? 혹은 그런 생각 때문에 오너십이라기보다는 몰입으로 사실 많이 갔었거든요. 다시 오너십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련된 자료들이나 내용들 사실 보다 보니까 오너십이 나온 이유는 몰입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HR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입을 시켜야 되죠. 할 수 있는 환경과 내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너십을 갖는다고 여기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회사에 대해서 오너십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네. 아까 앞세션에서 이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에 대한 의미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처럼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은 내 일이야. 내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 안에서 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로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걸 보시면 개인적인 일 스킬 이거보다 사실 조직의 능력에 또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HR 담당자랑 우리 HR이랑 기업에 있는 사람을 인재를 자원으로 보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고민한 이유는 최근에 사실 많은 트렌드 때문입니다. 스킬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컨설팅 할 때 스킬 많이 중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 일에 대한 스킬 단위로 보다 보면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빠르게 그것에 기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도 어떤 툴 쓸지 뭐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더 깊게 고민하고 끌고 가야 되는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어떤 능력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기술이 무언가를 혹은 사람을 뭔가 대체하는 것을 추구하다기보다 사람의 터치를 좀 더 확장시킨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런 것들을 조금 내용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직원과 관련돼서 웰니스입니다. 왜 웰니스가
예,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웰리스가 있으면 최근까지는 웰빙, 혹은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 막 이랬었는데 웰리스가 비슷한 듯하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것들을 보니까 그동안 HR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조직 주도 회사가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 내용들이 사실 중심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한다면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체인지 관련된 기능들 우리나라 사실 워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조직적, 전략적으로 파트너가 된다는 게 강조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에서 번아웃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사실 개인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개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야? 잘 관리한 사람을 뽑았으면 되지. 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의 성과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렇다면 일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웰리스가 중요하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직원 몰입과 굉장히 직결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왜 직원 몰입에 이렇게 관심들을 두고 지금 인게이지먼트 넘어서서 오너십 이런 얘기를 하느냐 관심의 세션들이 많아졌냐 여기서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 이 갤럽 조사인데요. 2024년도를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11년 동안에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직원 몰입도가. 물론 미국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번아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던가 혹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더 급변하는 기술에 대해 적응해야 된다던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 파란색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저희 작년까지 조용한 퇴사가 이슈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라우드래요. 시끄럽대요. 네, 실제로 그만두거나 내 부정적인 느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을 그냥 두어서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근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웰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구나 하는 것들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실제로 웰빙과 해피니스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야 구성원들에게 실제 성과와 결국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걸 본 거고요. 웰리스를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우려했던 상황, 우리나라 요즘에 워낙에 좀 경제가 좀 뒤쪽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웰리스? 또 힐링? 이런 이야기들을 경영진들 사실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인게이지먼트 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반으로 보면 라이프 쪽과 워크가 있어요. 지금 제가 회색으로 이렇게 지금 칠해놨죠. 보시는 걸 보면 다 둘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고요. 워크 릴레이션십 서로 맞닿아 있고요. 또 여기서 에이지면 저쪽에 슈퍼바이저가 승진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장과도 다 연결 요소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저희 그 이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회복 탄력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인지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국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서 다시 그것을 투영하고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서 가지고 왔어요. 리더하고 초기 입사자하고 의미감을 갖고 일을 회복 탄력성 높이게 하는 요소들이 조금 비슷한데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둘 다 2위가 목적 방향성 이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잘 이끌고 가느냐, 내 일에 대해서 방향이 뭔지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은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독창성입니다. 반면에 소년차들 보시면 1위가 독창성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3위는 도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게끔 해주고 기회가 오느냐 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들이 성과
성과와 혹은 또 회복 탄력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크게 변한 세 가지를 꼽았던 이 내용들은 코비드 상황 이후라던가 또 생성형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스톱 속에 있지만, 폭풍 속에 있지만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민해봤던 내용들이 다 유사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고민 많이 하는 게 인적자원 이슈가 가장 큽니다. 미국에서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나간다던가 아예 나 이거 힘들면 안 할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일단 인재 자체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고직급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연령층이 많아서 앞에 정체되어 있는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승진할 기회가 우린 없어요 라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면보직자도 많죠. 다시 내려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건 내 일에 대한 성장과 이익을 부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경영 환경입니다. 올해 내년 다 지금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아까 오신 분들도 쉬는 시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영 성과와 연결되는 직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HR이 더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부분들을 사실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 성장과 성과라는 걸 두 개를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SHR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제네AI 관련해서는 HR 업무 속에서 모든 게 사실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채용할 때, 면접 볼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인터뷰하는 내용들 주제를 뽑아볼 때 이런 것들 다 활용하는 방안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HR에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겁니다. AI 활용하는 것을 기술을 많이 알려주려고 굉장히 많은 툴들을 적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교육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계세요. 스킬을 빨리 리스킬, 업스킬 하려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성과 중심으로 가고 있댔잖아요. 많이 기다려주지 못해요. 근데 지금 예전에 DX가 한참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 혹은 예산 담당자분들이 빠른 기술과 디지털과 관련된 거 교육시키려고 스킬을 빨리빨리 교육시켰는데 막상 현업에서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혹은 뭘 적용해야 되지?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계리들이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잘하는 사람 잘하고 여전히 그냥 안 사용하는 사람 안 사용하고 그래서 이 괴리가 사실 더 갭이 커졌거든요. 이걸 줄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직무를 할 때 어떤 AI 툴을 쓰면 좋은지 어떤 순간에 하면 좋은지까지 사실 짚어주는 게 사실 좀 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싶어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AI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디자인 설명서든 혹은 또 내외관 이미지, 기획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AI 컨셉을 설정한다던가 채널 관리 운영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겠죠. HRD는 직무 분석부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론 거기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또 교육 컨셉 그리고 주제 잡는 거, 좀 이번에 새롭게 느낌 어디서 쓰는 거 없나? 없어? 이럴 때 Chat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주고 도구들을 활용해주면 훨씬 더 좀 적용하기가 용이해진다라는 겁니다. 채용과 관련돼서부터 전체적인 HR 업무를 할 때도 이번에 D&I 쪽을 보신다고 하면 사실 채용이나 온보딩에서 다양한 인재를 하고 잘 정착하기 노력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끝까지 사실은 이제는 평가 보상이나 업무 교육까지도 다양성이 잘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만 해도 스킬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스킬 외에 실제로 역량 강화를 통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I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추진했던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부서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런데 내 업무를 사실 하다 보면 내 성과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면 요거밖에 사실 못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웰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의 몰입을 이끌고 혹은 성장을 이끌고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리더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경영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각 기업들의 리더들 다 모여라, 임원들 모여라, 토요일에. A 기업이 하네? 우리도 할래요.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점점 내려가겠죠. 리더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코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웰니스 관점으로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지 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감을 느끼게끔 코칭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칭 이름 그로스 코칭이라고 조금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스스로가 업무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느끼게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찾아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성장하는 데서 확인하게끔 의미감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조금 저희 자랑할 만한 현재들입니다. 직원 정서 관리라는 목적을 통해서 뭔가 복잡해 보이죠.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웰니스를 높이려면 우리 HR 단에서 언제 뭘 해줘야 돼? 하는 거예요. 느낌상은 있죠. 온보딩 하려면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 해야 돼. 근데 그 전체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언제 그걸 해야 돼? 하는 게 사실 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리더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GPT에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리더의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또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리더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쭈르륵 사실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유사합니다. 나오는 게 보면 조직 및 목표, 피드백, 소통,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리더들이 해야 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리더를 위한 게 아니라 리더를 위한 거 해도 비슷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학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기업들이 고민 사실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리더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민해야 된다. 실제로 SHRM에서도 한 명의 리더, 좀 지친 리더가 3배 이상의 그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케어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우리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회사를 이끌고 HR도 변화를 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경영진의 파트너로서 사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구성원들이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방법을, 목표는 성과 지향이지만 방법을 성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는 조직이고 성장은 구성원이다.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봤더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과를 내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HR 담당에 우리 노조들을 만나면요. 그냥 편한 것만 원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만나봤더니 자기 일에 대해서 다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회사가 몰라주는 게 서운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회사도 나도 구성원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을 통해 회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모두가 꿈꾸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